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추석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떡, 송편이죠. 그런데 일본은 태평양 전쟁으로 패전 위기에 몰린 1943년에요. 추석을 앞두고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석에 새옷을 입지 말고 차례떡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최근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우평양 논란이 점입가경인데요. 지필자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친일의 역사가 미화되는 일은 절대 없애야겠습니다. 역사를 한국인 입장에서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이면 떡을 먹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주는 상여금도 떡값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160여일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개성공단에서는 올 추석에는 떡값으로 초코파이 한 상자를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맘때면요 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검은 돈인 떡값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한가위가 또 그림의 떡신 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검은 떡값으로 또 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절대 없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떡입니다. 떡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까칠한 뉴스 남북 문제부터 짚어보죠. 개성공단 사태 5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남북은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20시간이 넘는 그 줄다리기 마라톤을 벌여가지고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오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요. 추석 전에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시운전을 통해서 재가동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기업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입주 기업들이요. 북측에 납부하는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하고요.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게 바로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였는데요. 다음 달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남북이 한가위를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식권만 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 속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계획.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16년간 버티던 미납 추징금을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또 무엇보다 여론입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역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장남 전재국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채권 차명 계좌를 만들어준 혐의로 파이낸스 일부 직원들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비자금을 이용해서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재산 자체도 몰수의 대상입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보면요. 불법 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로 받은 1,000원으로 재산을 10,000원으로 불렸다면 이 돈 자체도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얻은 이익, 화폐가치상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지난 1997년이었습니다. 16년이 지났으니까 그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2,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가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3,600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물가 인상률까지 감안해서 추징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추징금은 벌금과는 달리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 이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추징금은 성격상 범죄 관련된 물건의 값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현실적인 법과 국민들의 법 감정이 다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자까지 내는 데는 좀 실현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이득이라는 이 자체는 어떻게든지 차단을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분도 김호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한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말씀하신 김호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지난 2002년에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임원 5명은 모두 23조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3조 원이요? 네네. 네. 조 원. 네. 조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가운데 840억 원만 내고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또 재산국의 도피 혐의 등으로 연대 추징금 1,900억 원을 선고받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그리고 그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신하원 사장도 2억 원만 냈고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추징금 완납 여세를 몰아서 나머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이분들은 호화판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더 문제죠. 예. 네. 앞서 한가위, 남북은 그래도 좀 풍성한 한가위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은 예외다. 어떻습니까? 정치권 숨고르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은 잠깐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출구 없는 전국에서 서로 자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한 회의에서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대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처럼요.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이 설명의 형식을 취하면서 서로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전히 핵심은 형식보다는 내용일 겁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문제를 1차적으로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만남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새누리당 중진들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또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중진들의 의견입니다. 어제 민주당 천막 당사를 방문해서 김한길 대표를 만났던 7선의 정몽준 의원 그리고 5선의 이재호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오늘 한 회의에 참석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비가 새는 천막에서 기거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재호 의원도 갈등 해결에 제일 큰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여당 대표를 만나시고 야당 대표도 만나서 사정을 듣고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독 국회를 주장하고 있는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추석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진 의원들은 정치를 오래 해서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나 본데 여야 정치권 늘 방문하는 곳이 있죠. 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 방문했나요? 이번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날은 선거날을 제외하면 1년에 딱 2번쯤 있습니다. 설날과 바로 추석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민심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노량진 시장을 찾아가서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추석에 이어서 곧 10월에 재보선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은데요. 여권 중진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사실상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되실 겁니다. 따라서 민심을 좀 의식해서 청와대도 뭔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뭔가 포용하는 모습. 네, 국민 대통합 대통령의 공약이죠. 네, 100% 대한민국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예, 네. 100%까지는 아니래도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곳곳에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퇴근길은 그래서 더 어려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앞서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고장차 견인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아직까지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은 여의 2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0여 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여파 때문에 지금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한남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동호대교 통과하기 어렵고요. 도심권에서는 종로가 3가부터 신솔동역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고 반대 도심 방면으로는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2가에서 종강역 구간 각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노년역, 반대쪽 양재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앞, 신노년역에서 신사역 구간 각각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일이다, 독재 찬양이다, 역사 왜곡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역사 교과서에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민주당의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이면서 과거에 국어교사를 역임한 민주당의 도정환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여야 대추정국 아닙니까? 할 일도 많고 시급한 문제도 많은데 민주당에서 역사 관련 위원회를 꾸릴 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또 특히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특위도 꾸리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 장관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검정을 좀 합격한 것을 취소하기를 요구했고요. 또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의 그 검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회의록이라든가 채점 심사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선암수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선 전임 장관과 다르게 네. 이 문제는 내 책임이다. 이거는 내 소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쪽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셔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네. 내가 보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당혹스럽다. 참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내 책임이다. 내 소관이다. 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 교과서에 검정 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건데 이제 교육부의 입장은 일단은 지금 당장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예. 자율적인 수정 보완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수정 보완한 것을 보고 수정 보완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또 수정 명령을 장관 이름으로 내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소, 검정 취소와 또 장관께서 답변하신 수정 보완, 이것과 상당히 괴리가 있네요. 그렇죠. 네. 검정 취소는 장관이 직접 할 수 있습니까? 누구 소관입니까? 장관 소관입니다.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교과서를 전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안 된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 장관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직접 언급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검정에 통과한 이 교과서들을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예. 학교 운영위원회 통과하고 이러려면은 이제 이게 10월 초기 때문에 9월 안에 이거를 교사들이 전부 8종의 교과서를 전부 일일이 읽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 중에 어느 교과서를 선택할 것인가를 정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또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교육부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참으로 부족한데 이거를 다 수정하라고 하고 또 다시 이거를 보고서 제대로 수정 보완이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수정 명령을 내리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또 저희들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교과서로 나온 프린트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본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 장관의 수정 보완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요? 저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검정 취소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정 보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저희들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당연히 교학사 교과서 읽어보셨죠? 예. 네. 일본의 우익이 만든 이제 책이죠. 후소사 교과서. 네. 비교해 보셨나요? 후소샤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네. 이 후소샤 교과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역사 왜곡 이야기할 때 늘 문제가 되던 그 교과서 아닙니까? 예. 일본이 조선, 즉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과서 내용을 보고 우리가 늘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더 좀 우리 교과서, 이 교학서 교과서가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도 조약의 경우에 이제 후소샤 교과서에서는 조선에게 국교 수립을 강요했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기술하는데 우리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개화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 이렇게 기술한단 말이죠. 예. 뭐 강화도 조약뿐만 아니라 그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도 후소샤 교과서가 이 지진이 일어난 뒤에 그 조선인들이 불어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일본 자경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조선인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관동 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한다든가 식민지의 사암 부분이라든가 또 한일협정 부분 등등과 관련해서도 후소샤 교과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기본조약을 맺어서 국교를 정상화한 다음에 이제 유무상 5억 달러의 협력금을 한국에 지불했다라고 기술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야당도 반대하고 시위를 벌였지만은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과정에서 확보된 대일 청구권 자금과 차관은 경제 건설에 큰 힘이 되었다 등등 우리 교과서가 더 문제가 많다. 우리 쪽 입장과 우리 쪽의 피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한일 회담이 체결되고 난 뒤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라든가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강제 징병 징역 피해 원폭 피해 이런 데 대한 배상이라든가 또 약탈 문화재 반환 등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다고 다른 우리나라 다른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게 참 우려할 점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네. 자, 교과서 비교해서 내용이 나쁘다, 문제가 많다, 우려할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좀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는 관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역사관. 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당한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 네.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되는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사람들, 가해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의병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의병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의병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들을 토벌했다든가 소탕했다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예. 다른 교과서에서는 체포되었거나 학살당했다고 예. 모두 다 쓰고 있는데 이 교과서만 소탕이라든가 토벌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요. 네. 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다른 교과서에는 투하되었다고 쓰는데 네. 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피격되었다고 써요. 이거는 누구 입장입니까? 이거는 가해자 일본 식민지 지배자 입장인데 그런 관점에서 교과서를 기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역사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문제도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학서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직 교육부 장관과 역사학계 원로들로 구성된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의 모임이 기자회견을 또 열었는데 국사 편찬이 검정위원회 결정을 믿고 존중해달라. 또 지필자의 재량 문제다. 역사적 진실은 또 누구에서 독점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네.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독점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필자의 재량이에요. 근데 이 재량을 주었는데 그 재량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 재량권을요. 예. 하나만 더 예를 들을게요.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어요. 근데 그 명성황후 시해된 것과 관련한 이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은요.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한성신보 기자, 한성신보 편집장의 회고록을 인용해서 민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등등의 설명을 쭉 해요. 예. 그리고 화근을 없앨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와 손잡는 것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장황한 설명을 쭉 해놓고 신문사 편집장이 쓴 글이라고 하니까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은 이 고바야카와 히데오는 궁에 난입해서 그 명성황후를 살해한 48명의 일본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선인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또는 뭡니까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 때문에 이 문제가 비롯된 것처럼 왜곡해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거불충분으로 그들이 다 풀려나게끔 하는데 기여하는 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글을 교과서에다 실어놓고 예. 학생들에게 생각해보기라는 과제를 통해서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과제를 던지는 형태, 이런 형태의 재량을 주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런 문제 의식 혹시 여당 쪽 의원들 만나보시거나 또는 이야기 나눠봐 보셨나요? 아직은 저희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예. 여당 쪽 교문위 위원들하고는 만나보지 못했고요. 예. 네, 그분들의 의견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김무성 의원이 주도해서 오늘 교학사 교과서의 지필자이기도 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서 새누리당의 근현대 역사 교실 강연회를 열었는데 또 이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한 오류와 그다음에 특정 부분에 대한 왜곡 축소와 특정 부분에 대한 미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좌우 대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민족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성하고 다짐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이건 좌우의 문제로 몰아가서 이건 좌파의 공격인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봅니다. 해당초 교학서 교과서를 검정을 통과시킨 국사편찬위원회 왜 여기서 통과시켰는지 또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쪽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넘긴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해서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취지로 넘긴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만들도록 책임 있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이런 것들을 검정 과정에서 일일이 살펴볼 인원과 뭐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 걸 보면서 이걸 검증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 같은 걸 좀 갖고 있어요. 네. 편찬위원회 또 검정 과정에 대한 개선 문제가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많은데 앞서 장관께서 수정 보완한다는 걸 이제 지켜보시겠다는 입장인데 만족할 만한 대책이 안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 장관에게 저희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희는. 네. 기대하십니까? 큰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 또 정말 이 역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떡인데요. 9456님입니다. 추석에 나오는 보너스인 떡값이 기다려집니다. 주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경기가 불황인 만큼 떡값 보너스가 천차만별이던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기분 좋은 보너스니까요. 맛있는 떡 먹으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기다려지는 떡값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떡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Eine von den For an insider's look at the 세상은 넓고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날씨, 교통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 FM 94.5 모바일 웹 YTN 라디오 당신이 어딜 가든 24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당신의 YTN 뉴스 FM 참 좋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하이카.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나도 모르는 새 다운로드되는 수많은 악성 코드.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악성 코드와 스팸 문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T가드 앱. 지금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아온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어제 물러나겠다고 밝혔었죠. 박근혜 정부 들어 차관 낭만은 지난 3월에 김학의 법무차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차관 2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한양대학교 석자 교수 겸 정보혁신연구소장인 조창현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박종길 차관이 사임을 했는데 국가대표 출신으로 또 처음 이제 주무부처 차관을 맡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돈독한 힘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물러났어요. 교수님께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운동 선수를 정무직에 임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같은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예. 젊은 앞으로 체육 지망생들에게 너희들이 운동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은 이 다음에 정무직도 맡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참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젊은 아이들에게 실망만 남겨줬죠. 실망. 네. 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다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좋은 영향보다는 이제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취지는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은 좋은 취지를 나쁘게 끌어낸 것은 결국 인사검증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동기만 좋아가지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정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이걸 견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에 있어서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상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런 검증 자체가 처음부터서 이 정부가 출발할 때 인사검증이 대단히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김학의 법무차관의 경우에는 참 생각하기도 어렵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물론 의혹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요. 성접대 의혹이 연루돼 사임했었고. 글쎄 말씀이에요. 네. 이번에 박종길 차관의 경우에는 이제 사격장과 관련한 이제 문서 위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돈 문제인데 이것도요.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것은 지능범입니다. 지능범. 지능범. 네.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목적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한 거거든요. 공문서 그렇기 때문에 변조. 깬 정신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형량하고 상관없이 도덕적 차원에서는 나쁜 행위죠.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인사검증에서 안 걸러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부차관은요 어떻게 돼가지고 차관은 검증도 안 해요. 아 그래요? 장관들만 옛날에는 장관도 모든 장관이 다 검증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사 검증 제도를 지금 축소하자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차관보까지 다 합니다. 차관보.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2기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을 정도로 검증이 까다롭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렇게 중대한 일을 우리는 그냥 대강 하거든요. 네. 장관처럼 청문회는 안 해도 기본적인 검증은 충실하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차관이 뭐 하는 자리인지 물론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리 뜻이 좋고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또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만 명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분의 행동을 또 수백억의 그 예산을 다루는 이런 사람인데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직무 능력에 있어서도 경험과 그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차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장관도 사실은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없어요. 대강 옛날에 이 사람 차관 했지, 국회의원 했지, 뭐 대학 교수 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명문대학 나왔지 그러면 그냥 장관 되는 거예요. 잘만 보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외국에 예를 들면은 조금 좀 미안하지만은 모든 장관이 다 같은 자격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모든 장사가 다 똑같은 장사가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한 가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놈에는 세일즈맨이 부족한 가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잘못된 그런 가게가 있듯이 그렇죠. 각 부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다 다릅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무 수행 요건을 우리가 먼저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자격을 검증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그게 품신이 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대강 그냥 차관급이면 대개 국장급에서 올리고 장관이면 차관 하던 사람을 올리기 때문에 19세기에 맞는 사람이 지금 21세기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19세기에 맞는 분이 21세기에 와 있다. 네. 이전에 교수님께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없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아, 이전 정권에서 없앴다. 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런 검증 역할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장관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했지만은 네. 공공기관장이라든지 네. 정부의 고위 공무원직 또 차관급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관은 대개 다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저희들에게 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무슨 차관 후보를 좀 몇 사람 올려라. 그러면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서 품신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네.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면 물론 최종 판단은 청와대에서 하지만은 예.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베이스조차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검증, 나름대로의 객관적 기준을 갖고 인사권자인 청와대 쪽으로 품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인적인 그 핫라인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그러면 네.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이걸 다 이 공식적인 행정 채널을 벗어나서 네. 내가 정보를 막 가지고서 청와대에 가서 비서실장한테 줬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또 자기 나름대로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공식적인 채널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예. 나를 개인적으로 또 신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좀 활용해서 그러한 정보를 얻고자 한 것이죠. 예. 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셔서 네. 이렇게 인사난맥상을 보인 것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새 정부가 정부 출범 7개월이 됐는데도 이제 인사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7개월째 어떻게 보세요? 7개월째.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뭐라 할까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보안이라고 할까요? 비밀 이런 걸 지키다 보니까 함부로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사는 결정은 보안을 지켜야 되지만은 결정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하마평이 올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야 그분에 대한 잘못된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권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예. 근데 지금처럼 비밀리에 이렇게 몇 사람만 알고서 몇 사람만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사가 나온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다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부터서 관료로 쭉 일했던 사람. 네. 그 사람들의 그 라인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박 대통령께서 계셨던 게 1970년대 아닙니까? 예.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40년까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예. 그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 수준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때 뭐 우리가 한 1,000불 정도 하던 2,000불 정도 하던 수준에서 지금 23,000불까지 국민소득이 올라갔고 학력도 올라갔고 우리 견식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 민간 분야에다 많은 국제적 기업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 터득하고 쌓은 경험들이 엄청나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인재들을 풀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는 누가 지지했든지가 그건 다 좋은데 일단 당선이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건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특정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을 네. 우리 100%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기욱하는 대로 이번 인사 문제, 부실 인사 문제를 따지겠다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렇게 야당의 이런 주장대로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 책임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행정은 대통령이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이 뭐 인사 잘못했다고 사표를 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인사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그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런 그 인사 난맥상이 드러날 때마다 언론도 그리고 야당도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대통령을 우리가 잘못 잊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 자성 속에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당, 청와대 참모들이 잘못한 부분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대통령께서 그 외교하시라고 바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전체를 다스리려고 바쁘는데 일일이 그 인사를 갖다가 누구를 어디 가서 조사해라 뭐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 많은 자리를. 예. 예. 그러니까 현재 보면요. 네? 예. 현재 보면은 감사원정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아주 지금 오랫동안 비어 있습니다. 네. 인사 문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 사람만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그 상원의원을 갖다가 국방장관을 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전임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 하던 분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서 또 썼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내각을 보게 되면은 예.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 대표들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재가 누군가를 대통령이 직접 찾아 나서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인재를 써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고초려 좋은 인재를 정치적인 그런 것에 관계없이 써야 한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인사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을 역임한 한양대 석자 교수분 정부혁신연구소장인 조창현 교수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커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커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든든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9466님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많이 생각나네요. 가을이면 어머님께서 해주던 푹신한 시루떡이 그립습니다. 지금 어머님께 안부 전화 드려야겠네요. 네, 당장 전화하시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